코로나 팬데믹 이후 LA 한인타운에 임시로 운영하는 팝업 스토어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적은 투자금과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개솔린세 환급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 1명당 $400씩 환급해주는 내용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대낮에 불법 영업을 하는 노래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경찰의 단속이 느슨하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LA시의회에 참석이 금지됐던 허브 웨슨 LA시 10지구 시의원 대행이 다시 시의회에 출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LA 카운티 지방법원은 지난달 내렸던 임시 금지 명령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평균 이자율이 3년 만에 처음으로 4%를 돌파했습니다. 급등한 미국의 집값이 잡힐 수 있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3월 17일 목요일 이브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두 달 정도만 운영하는 이른바 팝업 식당이 요즘 LA 한인타운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적은 창업 비용과 다양한 메뉴를 부담 없이 시험해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도전하는 젊은 셰프들이 특히 많습니다. 김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에서 5년여 동안 요리사로 일했던 김기용 씨. 넉 달 전에는 LA 한인타운에 자신의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팝업 식당 형식으로 테스트를 해본 뒤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중의 입맛을 맞추는 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팝업을 통해서 시장성을 테스트를 해봤고 충분히 먹힐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겨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약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식당은 성업 중입니다. 팝업이라는 게 큰 부담이 없이 저희가 잃을 것이 없이 여러 가지 컨셉을 테스트할 수 있어서 청년들이 많이 도전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루씩, 길게는 몇 달만 잠깐 문을 열어 시장을 테스트하는 팝업 식당이 젊은 요리사들을 중심으로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팝업 식당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많이 컸죠. 셧다운되면서 이제 셰프들도 이제 레스토랑에서 월급을 못 받기 시작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또 살아남으려고 투자자들이 대부분 이제 팝업 레스토랑에 와서 직접 식사도 하시고요. 그리고 저랑 얘기도 많이 하면서 나중에 레스토랑을 열게 되면 어떤 컨셉으로 하고 싶은지도. 한식 퓨전 식당을 운영하는 이동혁 씨도 점심시간에는 다른 메뉴를 선보이는 팝업 형식을 도입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메뉴를 테스트한 뒤 확신이 들면 본격적인 독립 음식점을 오픈한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장점은 테스팅을 해볼 수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이고 거기서 이제 손님 피드백을 들으면서 저희가 고쳐나가는 점을 많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완벽히 준비됐을 때 그때 가게를 차리는 거죠. 적은 투자금으로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팝업 형태의 식당. 투자까지 유치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있어 앞으로도 젊은 요리사들을 중심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주 만에 다시 감소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인 22만 건에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만 1천 건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고했던 대로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개솔린세 환급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납세자 1명당 $400씩 환급해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자들에게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법안은 모든 납세자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걸어 다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 의원들이 개솔린세 환불을 주장하고 있어 법안은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이마트가 오늘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에 마켓을 처음으로 개장했습니다. 이 식료품을 판매하는 그로서리 마켓에 레스토랑을 합친 이른바 그로서란트 형식이 될 예정입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한국 신세계 그룹 이마트의 미국 현지 법인인
PK 리테일 홀딩스. PK 리테일 홀딩스가 오렌지 카운티 어바인에 뉴 파운드 마켓 1호점을 오픈했습니다. 홀딩스는 본격적인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뉴 파운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마켓 브랜드입니다. 전문가들은 신규 브랜드의 마켓을 개점하면서 신세계 그룹의 미국 진출이 본격화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바인의 33,000 스퀘어피트 규모의 뉴 파운드 마켓은 그로소리 마켓과 레스토랑을 합친 대형 마트입니다. 뉴 파운드 마켓은 1호점 개장을 시작으로 미국 내 다른 지역으로 마켓 매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마켓은 레스토랑과 유럽식 카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뉴 파운드 마켓은 유기농 식품을 판매하는 마켓과 치열한 경쟁 상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평균 이자율이 3년 만에 처음으로 4%를 돌파했습니다. 국책 모기지 기관 프레디맥은 이번 주 평균 이자율이 4.16%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2.65%로 역대 최저 기록을 세운 모기지 금리는 지난해 상반기 내내 3%를 밑돌았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난 한 해에만 19.6%나 급등한 미국의 집값이 잡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런 와중에 지난달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는 16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상무부는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는 전달보다 6.8% 증가한 177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미국의 주택시장이 대호황을 누리던 지난 2006년 중반 이후 최고치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코로나 확산에 따른 인력난이 진정되면서 지난달 특히 착공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대낮에 불법 영업을 하는 노래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경찰 풍기 단속반의 단속이 느슨한 틈을 노려 각종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하고 있는 한 노래방. 오후 1시가 되자 오픈 사인에 불이 켜집니다. 최근 코로나 규제가 풀리자 대낮부터 도우미 노래방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합법 노래방부터 불법 노래방까지 대낮부터 도우미 영업과 마약 판매 등 불법 행위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거 숨기기 위해서 낮에 놀자는 거 아니야. 유흥하는 거를 밤에 하면 당연히 집에 늦게 들어가고 술 먹은 거 알고 와이프가 늦게 들어온 거 알고 그럼 또 밤에 늦게 들으면 뭐해 뻔한 거 아니야. 아무 여자가 더구나 노래방에서 대낮에 마약 파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래방은 낮 시간 동안 노래방비와 안주 등 파격적인 세일까지 하며 손님을 끌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렌트해 노래방 형식의 주점을 운영하는 불법 업소도 낮에 영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낮 시간에 영업을 하면 큰 소음이 나도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지 않아 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혀 모르겠지. 뭘 해도 뭐 상관없지. 무슨 시간 외에 뭐 약속해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가는 거니까. 코로나 규제가 풀리자 대낮에 도우미 노래방을 열어 불법 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는 업주들. 대낮에도 강력한 경찰 단속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텍사스주에서 대학 골프팀이 단 승합차가 픽업 트럭과 정면 충돌해 선수와 코치 등 9명이 숨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낸 픽업 트럭 운전자가 13살 소년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방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1차 사고 조사 결과 충돌 사고로 숨진 13살 소년이 운전대를 잡았고 이 사고 직전 트럭 앞바퀴 타이어에 펑크가 나 중심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운전 수업을 위한 연습 면허가 14살부터 허용됩니다. 교통안전위와 경찰은 사고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네, 법원의 임시 금지 명령으로 LA 시위회 참석이 금지됐던 허브 웨슨 LA시 10지구 시의원 대행이 다시 시위회에 출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지난달 24일 내렸던 임시 금지 명령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남가주 사우스 크리스천 리더십 컨퍼런스는 지난달 현재 기소된 마클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을
허브웨슨 전 시의원이 대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메리 스트로벨 LA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는 웨슨의 지명에 대한 법적 공방을 가리기 위해 우선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의 허가를 받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연일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푸틴을 전범이라고 부른 데 이어 오늘은 깡패라고 칭하며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중국 시진핑 주석과 전화회담을 갖고 러시아를 돕지 말라고 직접 경고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처음으로 전범이라고 부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도 강한 표현으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A murderous dictator, a pure thug who is waging an immoral war against the people of Ukraine. And by the way, the Republic is paying a big price for this.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전쟁은 독재국가와 민주주의가 충돌하는 민주주의의 지속 여부가 판가름 날 역사적 변곡점이라고 평가하고는 내일 있을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전화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We talked about the idea he does not believe democracies can be sustained in the 21st century because things move so rapidly. 미 국무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회담에서 직접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Biden will be speaking to President Xi tomorrow and will make clear that China will bear responsibility for any actions it takes to support Russia's aggression, and we will not hesitate to impose costs. 유엔 안보리는 오늘 우크라이나 인권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푸틴의 철군을 촉구했습니다. President Putin, stop the killing. Withdraw your forces. Leave Ukraine once and for all. 이런 가운데 미 하원에선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됐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어린이와 민간인이 대피해 있던 마리우폴의 극장을 폭격해 수백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전 협상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 소식은 화강윤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마리우폴 극장의 건물 양쪽에 어린이라고 쓴 흰색 글씨가 선명히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성능 폭탄으로 이 건물을 폭격했고 극장은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폭격 당시 극장 안에는 어린이와 여성 등 800명 이상이 대피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폭격으로 최소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난당국은 마리우폴 극장 잔해에서 생존자 구조 작업을 시도하고 있지만 폭격이 계속돼 작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reprehensible. This constitutes serious and grave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리키우 외곽에서도 마을과 학교가 폭격을 당해 21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민간인이 어린이 58명을 포함해 78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는 1,2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숨진 러시아군도 7,000명이 넘는다고 미국 정보당국을 인용해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22일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은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 제재가 이어지면서 러시아가 국가 부도 직전 상태까지 몰렸다. 그래서 전쟁을 지속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가 가스나 원유 수출로 버는 돈이 많아서 제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크림반도 강제병합 이후 국가 부채를 GDP의 20% 아래로 유지하면서 외환 보유액은 70%나 늘려 6천억 달러 넘게 쌓아두는 요새화 전략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전례 없는 제재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외환 보유액의 절반 넘게 동결돼 중국 위안화나 금에 투자했던 자산을 제외하고는 당장 사용 가능한 달러화 자산이 120억 달러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 겁니다. 루블화 가치 폭락과 인플레이션 심화, 다국적 기업들의 철수까지 더해져 국가 부도가 임박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I did see an independent analysis that Russia is on the brink of default. 하지만 제재의 뒷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럽 등 자원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원유와 가스를 여전히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금융협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러시아 경상수지 흑자가 2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강력한 제재에도 끄떡 않고 어제 만기였던 1,500억 원 규모의 국채 이자를 모두 달러화로 지급했습니다. 다만 변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파기된 이란 핵합의 복원이 가까워진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나오면서 러시아가 받는 압박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대체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가운데 서방 제재에 대한 보복 카드로 러시아가 돈을 못 갚겠다며 고의로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안성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에서는 러시아 현대미술 유명 작가들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러시아가 갑자기 작품을 조기 반환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한국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주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연말 개막한 혁명기 러시아 작가들의 작품전입니다. 예카테린부르크 미술관 등 러시아 미술관 4곳에서 들여온 49명의 작품 75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전체에서 가장 비싼 작가 중 한 명인 카지미르 말레비치의 작품도 있는데 말레비치가 우크라이나 키이우 출신이어서 최근 관심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인 전시에 러시아 측이 갑자기 제동을 걸었습니다. 러시아 문화부의 지시라며 예카테린부르크 미술관이 전시를 조기 종료하고 작품들을 반환하라고 통보해온 겁니다. 러시아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미술관 2곳에도 자국 미술품의 조기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 제재와 무역 중단 등에 대한 러시아 측의 대응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일단 계약서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이런 교류 활동이라든가 전시 활동은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중단되거나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방해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0세기 초 역사적 변화에 앞장섰던 러시아 아방가르드 작가들은 스탈린 집권 이후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다며 퇴폐 미술가로 낙인 찍혔습니다. 100년이 지나 다시 한번 예술이 정치에 휩쓸리고 있는 셈입니다. SBS 이주상입니다. 네, 강력한 코로나 봉쇄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에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이 중국 지방정부 일부에서 한국산 수입 물품을 코로나 감염원으로 지목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송욱투 파원입니다. 방역요원들이 진열된 옷에 소독약을 뿌리고 검사용 표본도 채취합니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에 있는 대형 의료도매 상가가 봉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인데 당국은 수입 의료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病例存在销售国外进口服装的情况，毒株与国外上传序列高度同源。 저장성의 다른 도시들은 한국산 수입 의료를 콕 집어 사지 말라고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저장성 원저우시 창난현은 확진자 가운데 한국산 수입 의료와 접촉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고 샤오싱시는 최근 수입 물품을 구매했다면 검사를 받으라면서 한국산 옷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국산 옷가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도 생겼는데 한국산 물품을 사실상 감염 원인으로 지목한 겁니다. 중국은 그동안 수입 냉동식품을 통한 코로나 유입 가능성을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올 초에는 베이징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캐나다발 국제 우표물을 통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보건당국은 며칠 또는 몇 주에 걸쳐 배송되는 만큼 그럴 위험은 극도로 낮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도 제품이나 포장을 통한 코로나 전파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 상황이 계속될 경우 한국산 물품을 경계하는 조치들이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네, 어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한 일본에서는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방안 전체가 마치 누가 흔드는 것처럼 격렬하게 요동칩니다.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던 가구들은 앞으로 쓰러지고 탁자 위 물건들을 붙잡으려 해도 역부족입니다. 상점가에선 건물 외벽 마감재가 도로 위로 떨어져 위험천만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어젯밤 11시 36분쯤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해저 57km로 진앙에서 가까운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서는 최대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진도 6강은 기어가지 않으면 이동이 어려울 정도의 큰 흔들림입니다. 진앙에서 300km나 떨어진 수도 도쿄에서도 진도 4가 관측됐고 2분 넘게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는 쓰나미주의보가 발령됐다가 새벽 5시쯤 해제됐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저장 탱크 5개가 원래 위치에서 어긋나 있는 것도 오늘 오전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도쿄전력은 해당 탱크에서 누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2호기 원전의 사용 후 해결료를 냉각하는 수조에 연결된 탱크에서 이상이 발견돼 냉각 작업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NHK 방송은 후쿠시마현에 사는 60대 남성이 자택에서 넘어져 숨지는 등 지진 관련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야기현에서는 도호쿠 신칸센 열차가 탈선해 오늘 하루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네, 밤 11시 36분에 발생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거나 하루를 정리하는 늦은 시간이었는데요. 저도 몸으로 확실히 느낄 만큼 좌우로 흔들거리는 진동이 약 2분 정도 계속됐습니다. 東京タワーが映っていますが、屋上からのカメラが非常に大きく揺れているのがわかります。緊急地震 지진 발생 당시 민영 NTV 방송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보도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었는데요. 화면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앵커가 지진 소식을 반복해서 알리고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라고 다급히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새벽까지 계속된 작은 지진들은 어젯밤 지진의 여진으로 추정됩니다. 이 밖에도 오늘 하루 일본 열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오후 2시쯤에는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현의 이시가키 섬 앞바다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후쿠이와 시마네현 등 서일본 지역과 태평양 연안인 고치현에서도 간헐적으로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안에 동북부 지역에서 이번 지진과 비슷한 진도 6강 정도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는데 일본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동포 돕기 캠페인에 지금까지 2만 2천여 달러가 모금됐습니다. LA 한인회에는 단체들과 한인들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사모 관광이 미국 대륙 횡단 투어를 재개합니다. 사모는 오는 6월 9일부터 27일 두 차례에 걸쳐 16박 17일 투어 일정으로 라스베가스와 그랜드 캐년, 자이언 캐년, 옐로우스톤, 러시모어 마운틴, 시카고, 나이아가라 폭포, 워싱턴 DC, 그리고 뉴욕의 명소들을 관광하게 됩니다. 사모 관광은 편안한 장거리 여행을 위해 VVIP 리무진 버스를 운행하며 쉐라톤과 메리엇 등 최고급 호텔들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컬버시티 웨스트필드몰에서 권총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컬버시티 경찰국은 지난 13일 오후 4시 30분쯤 웨스트필드몰 주차장 건물 4층에서 반자동 권총을 가진 2명의 용의자가 남녀에게 접근해 롤렉스 반지와 금목걸이, 금팔찌 등 총 3,650달러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0, 30대의 흑인 남성과 백인 또는 히스패닉 남성 용의자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 경찰국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LA 경찰국은 코로나 사태 완화로 대면 사회 활동이 늘어나면서 음주와 약물 운전이 늘어나고 있다며 기존 무관용 단속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국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로부터 97만 달러 그랜트를 받아 오는 6월 30일까지 검문소 설치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백악관 일반 투어가 2년 만에 오는 4월 15일부터 재개됩니다.
백악관은 오는 4월 15일부터 매주 금, 토요일 오전 8시에서 낮 12시 반까지 일반인 투어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 15일 투어 예약은 오는 21일부터 가능합니다. 앞으로 워싱턴 주내 학교에 간호사와 카운셀러 등이 대폭 충원됩니다. 주에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6억 달러를 투입해 간호사와 카운셀러, 사회복지사, 그리고 심리학자 등을 충원할 방침입니다. 네, 경기가 살아나고 코로나 수치들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심상치 않아 보건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사람 많은 곳에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